자, 31번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 The explosion of popular music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s well as the global circulation and dissemination of music by the creative industry까지 가야겠다. 그런데 이걸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닫고 여기가 동사는 맞는데 여기 이렇게 따로 묶어보자.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 20세기의 두 번째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후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절반. 그러니까 뚝 잘라서 뒤에 있는 절반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파퓰러 뮤직은 인기 있는 음악,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대중음악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대중음악의 익스플로전, 폭발이라는 뜻인데 확산이라고 해석을 해보자. 자, 대중음악의 확산은 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통과 배급뿐만 아니라, 음악의 배급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게 창의적인 산업, 이런 말이 조금 어색하거든. 그래서 창작 산업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만 이게 만들다, create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잖아. 그러니까 만드는, 창작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겠다는 거지. 해석을 살짝 보면은 창작 산업이라고 나와. 창작의. 아무튼 이런 확산은 프로펠, 추진했습니다. 새로운 이해를, 뭐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진했습니다. 뭐와 관련하여? 음악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잘 읽어볼까? 머리로. 이게 무슨 말일까 과연?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세기 후반 대중음악의 확산은, 대중음악 확산, 20세기 후반 대중음악의 확산은 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을 유통시켰다라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음악을 뭐 배급했다, 이것도 어쨌든 이렇게 확산됐다라는 뜻인 거잖아. 근데 이게 뭐를 촉진했다, 뭐를 추진했다,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음악과 관련하여. 자, 적어볼게. 음악에 관련하여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의 키워드를 잘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뭐지라는 게 이제 모를 거란 말이야. 근데 몰라도 괜찮아. 읽다가 보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갑자기 1950년대에 Anyone could pick up spoons, a couple of pens, a second-hand guitar and start a band. 어떤 사람이든 자, 숟가락을 집을 수 있어. 그 다음에 a couple of, 몇 개라고 해석해도 되고 두 개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 펜은 그 프라이팬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후라이팬을 이렇게 집어들 수 있어. 숟가락이랑 후라이팬을 집어들고. 그 다음에 세컨핸드, 중고란 뜻이야. 중고 기타를 집어들어. 그리고 밴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자, 요 문장을 첫 번째 문장하고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문장은 좀 이해가 돼. 1950년대쯤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숟가락 들고 후라이팬 들고 중고 기타 하나 들고 밴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접근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뜻인 거 알겠지? 아무나 밴드를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자,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좀 잘 붙여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거. This led to specific genre. 이것은 초래했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특정 장르를 초래했습니다. 뭐와 같은? 스키플과 같은. 스키플은 나도 잘 모르거든. 근데 여기서 음악 장르라고 했으니까 뭐 스키플이라는 장르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괜찮겠지. 어떤 특별한 특정한 장르가 생겨났어. 근데 또한 더 일반적으로는 반영에 훨씬 더 느슨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반영해. 뭐에 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자, 보시면 요 말을 잘 봐봐. 더 느슨하대. 그리고 포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대. 뭐에 대해서?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전에는 전문가만 음악을 만들었어 라고 했다면 이제 이 시대가 되어서는 아니 뭐 아무나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릴렉스한 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포용적 태도. 너 만들고 싶어? 만들어봐.
집에 악기 없어? 그럼 숟가락 들고 음악 만들어. 기타 없어? 그럼 중고 기타 그냥 하나 사가지고 음악 만들어봐. 이런 좀 포용적인 태도가 생겨났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접근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접근성이 좋아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이 한 페이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가 볼 때는 하나만 뽑으라면 접근성이 좋아졌다. 두 개를 뽑으라면 대중음악이 확산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졌고 이제 너도 나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이해만 그렇게 잘 하면 사실 뭐 단어나 구문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크게 부담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계속 가봅시다. 자, while은 반면에로 해석을 할 거야. 반면에.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음악을 만들었던 반면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만들었던 반면에 이렇게 가자. 됐지? 자, 그런데 대중음악 운동은 추진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이거 반항이란 뜻이야. 레벨리언. 반항 정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유에 의한 정신. 자유에 대한 정신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반항과 자유에 대한 정신에 의해서 대중음악 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요것도 요 단어를 한번 보자. 반항 정신, 그다음에 뭐 자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적고 얘기 한번 해보자. 반항과 자유에 대한 정신. 요게 이제 또 키워드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보면 이제 접근성이 좋아졌다랑 반항, 자유 이거 붙는 거 느껴져? 이게 왜 붙는 거냐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 아주 옛날에는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음악을 만들 수 있었어. 너 훈련 받은 적 없어? 음악 만들지 마. 엄청 접근성이 낮은 거지. 근데 접근성이 올라갔대. 아무나 음악을 만들 수 있었대. 라는 말은 사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리고 나 전문가 아니어도 음악 만들 거야 라고 반항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다 이렇게 붙여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had, sung, had, made. 대과거 나온 거잖아. 잘 아시다시피 대과거는 과거보다 과거일 때를 나타내는 표현인 건데, 지금 보면 여기가 과거 시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음악 운동이라고 하는 게 좀 시간을 흐름을 이렇게 그려보면 대중음악 운동이라는 게 과거에 일어났어. 아까 보니까 뭐 1950년대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거든. 이때 이제 대중음악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자, 일반인들도 음악 만들어도 됩니다. 숟가락 들고 음악 만드세요. 중고 기타 사서 음악 만드세요. 그게 과거 시점에 일어났다고. 근데 그 전에도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기는 했어 라는 말이 앞에 붙은 거야. 다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전에도 노래 부르고 음악을 만들기는 했지만 요때가 이제 어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된다고. 그래서 과거보다 과거니까 헤드 PP가 나왔다라고 보면 돼.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얘기하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러한 접근은 led to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혹은 어디로 이어졌다. 펑크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펑크가 사실 나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펑크 음악의 펑크일 거야 아마. 그래서 펑크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얘를 선행사로 잡아서 소유격 나왔지. 그러니까 의로 할 건데 해석을 이렇게 보자. 펑크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운동의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운동의 라고 해석을 이어가면 좀 말이 예쁘게 만들어져. 자, 이러한 접근은 펑크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펑크 운동의 음악가들은 자,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음악가들은 심지어 과목 적어라서 해석 안 할 거야. 조건으로 만들었다. 뭐 요구 조건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음악이 뭐 하는 것을 전문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을 1970년대에 하고 닫으면 돼. 자,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영작하시오 문제를 낸다면 여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정말 문제 출제 1순위 부분인 것 같거든. 후즈부터 여기까지. 알겠지? 이거 꼭 외워놓자. 자, 체크하시고 암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러한 접근법은 펑크 운동을 초래했다 혹은 펑크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펑크 운동의 뮤지션들은 심지어 요구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전문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을 1970년대에 라고 하면 되겠지. 자, 가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여기 진목적어, 여기 진목적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자, 요것도 이제 뭐 구문적으로는 됐다 쳐. 자,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러한 접근이 펑크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펑크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은 요구 조건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펑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야, 펑크 음악은, 우리가 하는 그 펑크 음악은 전문적이지 않아야 돼. 맞지? 반항 자유 접근성 올라감 맞지? 그리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돼.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음악이어야 돼 라는 걸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대. 자, 지금 다 똑같은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자. 자, 그룹들은 who had been entirely excluded from music까지 이렇게 닫아서 동사 이렇게 갈 거고, 뭐라고 할까? 음악으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당했었던, 음악으로부터 전적으로 제외당했었던 그룹들은,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어. 만끽하다, 뭐뭐를 즐기다 이런 뜻이야. 기회를 만끽했습니다.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끽했습니다 라고 할 거고,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대과거 수동이지. 대과거 수동.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 자, 과거에는 음악에서 배제당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옛날에는 전문가만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게 배타적인 분위기였어. 그래서 얘네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배제당했었거든. 근데 이제 펑크 운동, 뭐 대중음악 운동 이런 게 나타나면서 얘네들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과거를 썼겠지. 과거보다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혹시 시점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세요. 다음 거. 자,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sense of 하면은 뭐뭐한 느낌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어떤 독창성에 대한 느낌을 초래했고, 자율성에 대한 느낌을 초래했습니다. 어디에서? 음악 영역 안과 음악 영역을 넘어서, 안팎에서 라는 뜻이겠지. 음악 영역 안팎에서 독창성과 자율성. 자, 독창성과 자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글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면은 대중음악이 확산됐어. 뭐 보급도 잘 돼, 유통도 잘 돼, 접근성이 좋아졌네. 아무나 음악을 만들 수 있어. 반항 정신이 좀 들어가겠지. 전문가 아니어도 다 음악 만들 거야. 반항 정신. 그리고 자유롭게 만든다. 그러면서 펑크 음악이라는 게 나왔고, 전문적이지 않아도 괜찮아. 모두가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음악이야. 그러다 보니까 독창성, 자율성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하면서 글의 흐름을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지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단어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요 단어 있지, 요거하고 요 단어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하잖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얘는 반항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뭐뭐를 즐기다, 뭐뭐를 만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필기하시고. 자, 한 질문 더 해봅시다. 자, 다음 거 첫 번째 문장 보시면 Great scientists are seldom one-hit wonder. 이건 문장이 좀 단어를 사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나서 좀 의역을 해보자. 위대한 과학자들은 절대로 원히트 원더가 아니다 해서, 원히트에서 히트는 그 우리가 아는 뭐 히트 쳤다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원더라는 단어는 뭐 궁금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경이로운 것, 감탄스러운 것, 감탄스러운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히트 원더면은 히트 친 게 하나 있는 대단한 사람, 이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 한 번 히트 친 대단한 사람. 근데 이제 위대한 과학자는 절대로 한 번만 히트 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이해됐어? 자, 위대한 과학자는 뭔가 성과를 낸 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봐봐.
위대한 과학자가 반짝 스타인 경우는 드물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짝 스타라고 해석을 한 거야. 한 번만 히트 쳤다라는 개념에서. 다음 문장 봅시다. 자, 뉴턴이 되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Beyond the Newtonian Mechanics, 뭐 뉴턴 역학을 넘어서서 그는 중력 이론을 만들어냈고, 캘큘러스 이거 많이 봤지. 미적분 만들어냈고, 운동 법칙 만들어냈고, 옵티마이제이션 이건 아마 밑에 해석을 봐도 괜찮은데 최적화라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 뉴턴이 하나만 잘했던 게 아닌 거지. 업적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적어볼게. 위대한 과학자가 업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업적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 됐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다음 거. 자, 사실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종종 어디에 관여되어 있어. 다양한 발견에 관여되어 있어. 근데 그거를 현상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잠재적으로 설명되어지는 현상이라고 부를 거야. 매튜 이펙트라고 하는. 매튜 이펙트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종종 다양한 발견에 관련되어 있는데, 근데 즉 잠재적으로 매튜 이펙트에 의해서 설명되는 현상이야 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거 동격 콤마라고 가시면 됩니다. 자, 매튜 이펙트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요거는 머릿속에 일단 잘 집어넣어봐. 매튜 이펙트가 뭐다? 잘 알려진 과학자가 여러 가지에 관여되어 있는, 하나만 성과를 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거, 이걸 이제 매튜 이펙트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뒤에 가면은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일단 매튜 이펙트라는 말을 머릿속에 잘 넣어봐봐. 정리는 좀 이따가 합시다. 자, 실제로 연결사 네모 한번 하시고, 실제로 자, 처음 성공은 제공할지도 몰라. 과학자에게 정당성을. 다시. 자, 처음에 내가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그 과학자에게 정당성을 준대. 정당성을 준다는 게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학자가 뭔가 되게 대단한 발견을 했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가 하는 말에는 뭔가 좀 이제 힘이 있어. 얘는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어떤 성공은 그 과학자에게 정당성을 준다. 또 향상시킨다. 동료 인식을, 동료가 나를 좋게 인식을 해준다는 뜻일 것 같고, 그 다음에 provide knowledge of how to score and win. 지식을 제공해 준다. 뭐에 관하여? 어떻게 득점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정말로 득점한다, 이긴다 이러면 약간 이상하니까, 과학자가 득점을 한다? 뭔가 연구 성과를 잘 낸다라는 뜻이겠지. 윈도 마찬가지겠지. 연구 성과. 그래서 해석을 잠깐 보면은 성과를 내다라고 나와. 그래서 지식을 제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줘. 그리고 enhance, 강화시켜.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켜. 뭐 그러겠다. 그 다음에 attract, 끌어당겨. 자원은 연구비라고 이해를 해보세요. 연구비를 끌어당겨. 내가 되게 멋진 발견을 많이 하면 연구비 많이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퀄리티 콜라보레이터. 콜라보레이터는 뭐 협력하는 사람이란 뜻일 거고, 퀄리티는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어. 되게 좋은, 품질이 좋은이란 뜻인데, 품질이 좋은 협력가 이런 말이 어색하니까 훌륭한 협력가라고 이해를 해보자. 이해되지? 과학자가 어떤 훌륭한 발견을 하면 연구비 많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나랑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는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들 거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뭐라고 적을 거냐면 연쇄작용이라고 적을게. 글쓴이가 연쇄작용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자, 처음에 내가 어떤 좋은 성과를 냈어. 그러면 이제 나랑 같이 일하자고 사람들 몰려들고, 뭐 친구가 나를 되게 좋게 봐주고, 내가 하는 말에는 정당성이 생기고, 사회적 지위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거잖아. 되게 뭐 연구비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성과들은, 페이오프가 성과라고 해석하면 돼. 이러한 각각의 성과들은 더욱 증가시켜 그녀의 가능성을, 오즈 가능성이에요. 그녀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scoring another win,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그런데 해석은 일단 이렇게 한다 치고, 어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분사 구문이야. 이렇게
분구 이렇게 적어볼게. 분사 구문. 지금 이게 어떻게 생긴 문장이냐면 내가 지금 이제 썼다가 지울 건데 주어. 자, 여기 이제 주어 있잖아. 여기부터 동사가 5개가 나왔어. 동사가 1부터 5까지가 나왔어. 동사 5개가 병렬됐다는 건 이해가 되지. 그리고 여기 콤마 여기다 찍어볼게. 콤마 찍고 each of these pay off 여기 주어 나오고 increasing 요렇게 분사 구문 만들었다고.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익숙하지. 주어 동사 콤마 ing 이거 분사 구문이잖아. 근데 이게 왜 살아있어?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않아서 살려놓은 거야. 이런 걸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왜 분사 구문인지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해석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의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볼게. 최초의 성공은 과학자에게 정당성을 제공하고 동료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연구비도 끌어다 주고 그 다음에 되게 훌륭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성과들은 결국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근데 분사 구문이니까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나는 지금 그냥 부드럽게 해석을 했던 거고. 자, 요 단어 오즈라는 단어가 가능성이란 뜻인데 사실은 오드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는 형용사야. 내가 지금 칠판에 적지는 않을 건데 이상한이라는 뜻도 있고 홀수의라는 뜻도 있어.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쇄작용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yet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뭔가 글의 전환점이라는 거겠지. 그런데 there is an appealing alternative explanation. 매력적인 대안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작용 말고 다른 거 설명해 줄게. 역접 나오고 자, 다른 걸로 한번 설명해 줄게. 위대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성과를 가지고 있고 일관적으로 성공해. 그들의 과학적 노력에서 성공을 했어. 근데 왜 성공했어? 그들이 예외적일 정도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왜 성공했다? 재능이 있으니까 성공했다. 자, 여기 역접이잖아. 이게 왜 역접인지 이해가 되지. 방금 전까지는 성공 한 번 하면 성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성과가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얘기를 했다면 뒤에서는 얘가 여러 가지 성공했어. 왜 했어? 재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성공했나 보지. 요런 말이야. 그러니까 역접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므로 자, 네모치세요. 인과지. 그러므로 미래의 성공은 다시 갈 거야. 어떤 사람들한테 갈 거야? those. 어떤 사람들한테 갈 거야? who have had success earlier. 더 이전에 성공을 했던 사람들한테 갈 거야. 근데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자, 첫 번째 뭐 때문이 아니라 이전 성공에 의해서 제공되어졌던 어드밴티지 때문이 아니라. 다시 이전 성공에 의해서 제공되어졌던 어드밴티지 때문이 아니라. 요거를 연쇄작용이라고 적어보자. 맞지? 이게 연쇄작용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쇄작용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 초기의 성공이, 그러니까 더 예전에 했던 성공이 숨겨진 재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indicative of 뭐뭐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성공이 숨겨진 재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능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읽어보자. 자, 미래에 이 사람이 성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성공이 그 사람한테 왜 갔을까? 연쇄작용 때문에? 아니, 그냥 그 사람이 재능이 많아서 또 성공한 거야 라는 말이야. 됐지? 됐지? 자, The Matthew Effect posits that. posit 밑에 상정하다라고 나와 있어. 매튜 이펙트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정하다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상정하다? 가정하다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매튜 이펙트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성공 혼자서 성공 하나만으로도 증가시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이렇게 닫아봐. 자, 매튜 이펙트는 뭐라고 상정하고 있냐면 내가 성공을 하나 딱 했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또 다른 성공을 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켜 라고 매튜 이펙트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의문이 생겼어? Does status dictate outcome or does it simply reflect an underlying talent and quality? 이런 의문을 만들어내면서 나 이거 해석 한번 해볼래? 됐어? 자, 요거를 그냥 해석하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거거든.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보자. 스테이트에서 지위란 뜻이지. 지위가 dictate는 이렇게 지시하다라는 뜻인데 아마 해석에는 좌우하다라고 나올 거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거. 좌우하다. 지위가 결과를 좌우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반영하는 것인가? 기반에 깔린 재능이나 그 사람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그냥 해석을 한 거거든. 근데 이게 딱 여기서 멈추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쇄작용과 재능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알겠지? 그럼 좀 이해가 잘 될 거거든. 자, 매튜 이펙트가 뭐라고 상정하고 있냐면 성공 하나만으로도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라는 거를 매튜 이펙트가 상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의문이 생겨. 그게 지위가 결과를 좌우하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지위가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말이 연쇄작용이야. 일단 적어볼래? 지위가 결과를 좌우한다? 이걸 연쇄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위라는 게 뭐냐면 이거지. 내가 처음에 어떤 되게 훌륭한 성과를 냈어. 그럼 내 지위가 올라가잖아. 그럼 내가 지위가 올라가서 이후에 또 다른 결과를 잘 만들어내. 이게 연쇄작용을 말하는 거야. 됐지? 자, 다음에 단지 그 사람의 재능을 나타내는 건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재능인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지위가 연쇄작용을 만들어내는 건가? 아니면 단지 그냥 재능이 좋아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건가라는 질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는 거.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Is there really a Matthew effect after all? 진짜 매튜 이펙트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 After all, 결국에는 이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자, 글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위대한 과학자가 업적을 여러 가지 가지는 경우가 많아. 반짝 스타로 하나만 딱 성공하고 사라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얘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연쇄작용. 내가 어떤 성과를 하나 냈어? 그럼 지위가 올라가, 연구비도 많이 들어와. 그럼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내기가 쉽겠지. 자, 이런 연쇄작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자, 옛 하고 나서 왜 이 사람이 성공을 여러 개 했어? 그냥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서 성공을 여러 개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두 문장 가지고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영상을 끝낼 건데, 자, 매튜 이펙트라는 게 뭘 상정하고 있냐면 성공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라고 상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을 딱 했어? 그럼 앞으로 또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갈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질문이 생기는 거지. 의문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연쇄작용 때문인 거야? 재능 때문인 거야? 아니면은 다시 말해서 매튜 이펙트라는 게 진짜 있기는 해? 라는 식으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열심히 해보세요.